어,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숫자들을 딱 받는데 전달되는 숫자들의 개수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그때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가지고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떤 함수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들이 아규먼트로 몇 개가 전달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숫자들이 전달이 되면 자기가 받은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서 합계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def로 시작하죠? def. 그 다음에는 함수 이름 만들죠? add all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그 다음에 어떤 값들을 전달을 받아야 돼요. 값들을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args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처럼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자리, 이게 파라미터잖아요. 그 파라미터 앞에 별표를 붙여준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 자리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들을 가변 길이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 함수는 어떤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호출해도 에러가 없고요. 제가 이걸 먼저 실행을 할까요? 이렇게 얘를 실행해 볼게요. 얘를 실행을 하고 그러면 아규먼트를 한 개도 안 주면서 실행해도 에러가 없게 되고요. 아규먼트를 한 개만 전달하고 그 실행을 해도 에러가 없고요. 아규먼트를 뭐 1, 2, 3, 4, 5 이렇게 하고 전달해도 에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안 줘도 되고 아규먼트를 한 개를 줘도 되고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줘도 되는 그런 파라미터 선언 방법이 뭐다? 별표를 붙여주는 거다라는 뜻이.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누가 가져간다? 아그스가 가져갑니다. 아그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그스가 무슨 어떤 건지 우리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나 넣어 볼게요. 아그스. 이렇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파라미터를 선언하실 때에는, 파라미터를 선언하실 때에는요, 앞에 별표를 붙여줍니다. 앞에 별표를 붙여주는데, 그 파라미터 이름을 밑에서처럼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 변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별표를 쓰지 않습니다. 네, 요거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별표를 쓰는 거는 여기가 가변 길이에요 그거를 표시하는 용도일 뿐이에요. 어, 아그스는 가변 길입니다라고 표시하는 용도일 뿐이고요. 실제로 변수 이름은 아그스예요. 아그스를 프린트해라라고 하면 아그스라고 써야 되지. 여기를 별표 아그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이거 다시 실행할게요.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출력문이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함수 안에서 프린트가 실행이 돼서 여기 콘솔 창에 출력이 된 겁니다. 어떻게 출력이 됐죠? 그냥 괄호만 이렇게 나왔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도 없는 튜플. 원소가 한 개도 없는 튜플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코드, 두 번째 호출 실행해 보세요. 두 번째 호출을 실행하면은요, 여기서는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괄호 1, 쉼표까지가 있죠. 쉼표 뒤에 아무것도 없죠. 자, 이것도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튜플인데 원소 몇 개짜리?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실행해 볼까요?
1, 2, 3, 4, 5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그스는 뭐다? 다섯 개의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튜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원소 한 개짜리 튜플, 요거는 원소 다섯 개짜리 튜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출력문은 함수 내부에서 프린트가 동작해서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가변 길이 인수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거를 할게요. 여기에는 숫자들이 온다고 치고, 아그스에는 숫자들이 전달된다고 치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서 리턴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result라고 하는 변수. 첫 번째 값을 더하고, 두 번째 값을 더하고, 세 번째 값을 더하고, 이렇게 쭉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0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0부터 시작해서 0에다가 첫 번째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 번째 값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세 번째 값을 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전체 합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씩 더해 나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0이라고 초기화를 먼저 해줘야 돼요. 0이라고 먼저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꺼내요. 값을 어디서 꺼낸다? 아그스에서 꺼낸다. 아그스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튜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그스를 튜플로 생각하면 for in 구문에서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요거는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제일 밑에 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할 일은 x를 리절트를 리턴한다. 이거죠. 자, 함수가 바뀌었어요. 함수 정의를 다시 실행. 여기 다시 실행해 주시고요. 그럼 그 밑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번에는 몇 개 라인이 출력이 되죠? 두 개 라인이 출력이 되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왜 두 줄이 출력이 됐을까요? 하나는 프린트문이 출력을 해준 거고요. 하나는 코드셀이 코드셀의 제일 마지막 라인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호출을 했죠. 호출하면 어디로 가요? 함수가 정의가 된 곳으로 가죠. 맞아요? 아규먼트를 우리가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아그스는 뭐가 된다? 비어있는 튜플이 된다. 여기에서 뭘 했어요? 아그스를 출력을 했죠. 그게 지금 첫 번째 출력.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어. 자, 그 다음에 리절트는 0. 리절트는 0이고요. 자, 아그스가 비어있는 튜플이니까 꺼낼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꺼낼 수 있는 값이 없죠. 그죠? 처음부터 꺼낼 값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지나가겠죠. 맞아요? 그냥 지나가겠죠? 그럼 리절트가 바뀐 적이 없으니까 리절트는 그대로 0. 리턴 한다고 했죠, 리턴. 리턴의 의미는 뭐예요? 리턴의 의미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되돌려 준다잖아요. 그죠? 함수를 호출했고 리턴이 이렇게 오는데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는 숫자 0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코드셀에서 라인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라인에 숫자가 있죠. 그럼 그 숫자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줘요? 프린트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여기다 숫자 0이라고 쓰고 코드셀에다 숫자 0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하면
출력 여기 0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왜 두 줄이 출력이 됐느냐? 두 줄이 출력된 이유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로 갔는데 함수 내부에서 출력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함수가 리턴을 해줬는데 리턴 값이 이 자리에 되돌아왔고 여기가 마침 코드셀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코드셀의 코드셀이 한 줄밖에 없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줄이면서 마지막 줄인 거잖아요. 코드셀의 마지막 줄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은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게 그게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밑에 있는 코드를 출력을 하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전달된 아규먼트는 1이라고 하는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튜플이고 다 더하면 뭐 더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냥 1이죠. 1. 다음 코드, 그 다음 코드를 해볼게요. 다섯 개의 숫자를 넘겼어요.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넘겼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15죠. 그래서 여기 리턴 값이 15다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됐어요. 되셨어요? 음. 이게 그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음, 별표를 갖는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쓰려고 이렇게 딱 문서를 봤는데 그 문서에서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이 자리에는 값을 안 줘도 되고 값을 한 개를 줘도 되고 값을 여러 개를 줘도 되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값을 줘야 되는지는 문서를 보면서 그 문서에 맞게끔 값들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네. 별표를 붙여준,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붙여준다예요. 별표를 붙여준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또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f. 테스트를 할 건데, 무엇을 테스트할 거냐면, variable length args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var args 이렇게 할게요. var args. 함수 이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만 만들고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언더스코어, 밑줄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이런 표기법을 스네이크 표기법.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함수 이름 만드는 걸 권장을 해요. 자,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출력만 할 거예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x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y는 무엇인지 하고서 출력만 하고 그냥 끝날 겁니다. 네, 별로 어려운 함수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가변 길이 인수가 몇 번째에 두 번째에 끝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에는 얘는 값을 한 개만 전달받는 파라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코드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값을 오직 한 개만, 뭐 숫자 한 개를 주던, 문자열 한 개를 주던, 아니면 리스트 한 개를 넘기던, 그죠? 한 개의 값, 한 개의 값을 여기다 넘겨야 돼요. 리스트 자체는 한 개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넘겨도 되는 거예요. 튜플 넘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를 여러 개 넘기면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든 문자열이든 리스트든 X에는 무조건 하나만 넘기셔야 되는 거고요. 뒤쪽에 별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 이후에 첫 번째 아규먼트 이후에 전달되는 모든 아규먼트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Y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테스트, 바, 아그스 하고 함수를 호출할 거잖아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로 갈 거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갈 거예요.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지셔널은 순서대로 간다예요. 순서대로 간다. 1은 X에, 2는 Y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력한 모습을 보시면 X는 숫자 하나인데 Y는 마치 숫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인 것처럼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만약에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요. 1, 2, 3, 4, 5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포지셔널이죠. 전부 다 포지셔널이에요. 그죠? 맞아요? 전부 다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한 거고, 당연히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x는 하나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x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하나만 가져갈 수가 있고, y는 그 나머지 전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변길이 인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x는 숫자 1이고 y는 2, 3, 4, 5로 이루어진 튜플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가변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y가 가변길이 인수다라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가변길이 인수를 다루기 전에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기 시작했으면 그 뒤쪽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 에러 납니다.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문법 오류고요.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영어로 그 핵심이 되는 단어들 몇 개는 영어로 제가 적어드린 이유가 이런 에러 메시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알려드렸던 거예요.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이 뒤쪽에 있는 녀석들이 키워드보다 팔로우 뒤쪽에 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이 뒤따라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문법에 맞지 않는 거다. 문법에 맞지 않는 거다. 문법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러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그러면 방법은 앞에 키워드로 사용했으니까 여기를 여기를 y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면 2만 y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3도 y에 가야 되고 4도 y에 가야 되고 5도 y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역시나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괄호로 묶겠다? 이건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다. 안 된다?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y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키워드로 쓸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unexpected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하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겠죠? 네, 그런 정도의 의미겠죠. 음. 그러니까 y는 가변길이 인수는 키워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키워드를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다예요. 되겠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값들을 이렇게 하고, x는 1이라고 하고, 이거는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x는 키워드로 전달을 했고, 그럼 나머지 전부는 가변 길이인 y가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멀티플 밸류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이란 뜻이죠. 여러 개의 값이 아규먼트 x에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x는 값을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개의 값들이 x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지셔널이잖아요. 포지셔널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맞아요?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2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로? x로. 그 다음에 나머지들. 그 다음에 나머지가 3, 4, 5죠. 여기가 뭘로? 가변길이 인수한테. 요렇게 전달이 된 상황인 거예요. 일단. 이해되세요? 앞에가 포지셔널로 준 거는 일단 순서대로 간대요. 순서대로 간다. 그럼 제일 처음에 하나는 X로 가고 나머지는 Y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X에다 또 값을 주겠다라고 써버린 거예요.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들을 보여드리고 그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함수가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졌을 때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쪽에,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군요. 테스트, 바, 아그스, 아규먼트 한 개만 주는 거. 요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첫 번째 값이 포지셔널 방식으로 x에 전달이 되고 가변 길이는 값이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가변 길이는 값이 없어도 되니까 이것도 가능한 형태예요. 이것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출력 모습을 보시면 x는 1이고 y는 비어있는 튜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두 개는 전부 다 첫 번째 값은 다 순서대로 x에 첫 번째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y에 이렇게 전달되는 패턴인 거예요. 그 이외에 x 값을 지정을 한다거나 y 값을 지정한다거나 x 값을 뒤로 키워드 방식으로 뒤쪽으로 넣고 앞쪽에 있는 게 마치 y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말로만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난다. 안 된다. 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요. 별표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데프, 테스트, 바, 아그스. 2번이라고 할까요? 앞에 있는 X에다가 별표를 줬고요. 뒤쪽에 있는 Y에다가는 별표를 안 줬어요. 자,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만 해볼게요. X는 하고서 프린트하고, Y는 하고서 프린트만 할게요. 여기서 X 프린트하고, 여기서는 Y를 프린트하고. 작성되신 분들은 셀을 실행해 주세요. 셀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만든 테스트 바 아그스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해보면 되죠. 해보고 에러가 나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고 고치면 되는 거죠. 자, 실행했더니 에러가 났어요. 에러 내용 보시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missing. 이거 앞에는 함수 이름이고요. missing. 뭔가 잊어버렸다. 라는 뜻이잖아요. 한 개의 required.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 only. 키워드를 써야만 하는 argument y가 빠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물가물하죠? 자, 근데 이거는, 자, 얘가 가변 길이에요. 가변 길이는 몇 개를 가져가든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여기 1, 2, 3은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X로 가버려요. 앞에 있는 두 개만 X로 가고, 마지막에 있는 하나가 Y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값이 누구한테? X한테 가는 거예요, X한테. 자, 그러면 Y에는 전달된 값이 있어요, 없어요? Y에는 전달된 값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missing, 없다. Y에 값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게 마지막 원소인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Y한테 줘야 될까요? 예요. 그거에 대한 힌트가 에러 메시지 안에 있어요. 키워드 only. Y의 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은, Y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는 에러가 나는 거고요. 어, 에러가 나는 거고, Y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난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두 개는 포지셔널 방식이니까 전부 다 가변 길이가 가져가고, 가변 길이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특정을 지은 거는 누가 가져간다? Y가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아까 그 에러 메시지 안에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패턴이, 이렇게 뒤쪽에 그 가변 길이 인수가 있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가변 길이 인수가 있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음. 뒤쪽에 있는 경우는요, 순서대로만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딱 앞에 있는 거 하나는 X가 가져가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뒤쪽에 있는 가변길이 인수가 가져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호출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음. 앞에 있는 거 하나는 X고 나머지는 전부 다 Y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앞쪽에 이렇게 그 가변 길이가 있으면 얘가 몇 개를 가져갈지를 몰라요.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전달하는 아규먼트 다 가져가 버려요. 그죠? 가변 길이니까. 그러면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한테 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키워드밖에 없는 거예요. 키워드밖에. 그래서 앞에 몇 개든 상관없이 전부 다 얘가 가져가고요. 전부 다 얘가 가져가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얘가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할 때 그 만들어진 그 뭐 사이킷런이나 뭐 이런 아니면 케라스 같은 그런 그 라이브러리들을 보시면은요.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선언이 되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어요. 자,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을 때 기본값이 없는 녀석들 있죠.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에는 항상 값들을 줘야 돼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값을 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A, B, X, Y, Z 전부 다 값을 넘겨야만 돼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별표가 들어가 있어요. 변수 이름도 없는데 별표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포지셔널 방식으로 세 번째부터는 가변 길이 인수예요. 변수 이름은 없지만 가변 길이 인수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x와 y와 z에는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키워드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n a 자리에 1, b 자리에 2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가능한 게 여기는 순서대로 전달이 될 거니까. 순서대로 전달이 될 거니까 가능한데 이제 뒤쪽에 값들을 더 줘야 돼요. 그죠? 어, 뒤쪽에 값들을, 그래서, 3, 4, 5, 아니면 6까지 뭐 이렇게 주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값은 A로 가면 되고, 두 번째 값은 B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어떻게 되겠느냐예요. 나머지 값 전부가 무엇으로 취급이 돼버리냐면, 가변 길이로 취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변 길이로. 이해되세요? 그럼 X, Y, Z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값을 실제로 전달을 하려면 X는 그다음에 뭐 Y는 뭐 Z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야지만 에러 없이 함수 호출이 가능해요. 자, 그럼 왜 별표를 넣느냐? 왜 별표를 넣느냐? 이거는요, 강제하기 위해서요.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한테 이 앞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줘도 좋고 키워드 방식으로 줘도 좋고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별표 앞에 있는 것들은 별표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해도 되고 에러 없었죠? 그 다음에 A는 B는 그 다음에 X는 Y는
Z는 이렇게. 이것도 에러가 없죠. 그죠? 어, 별표 앞에 선언된 파라미터들은 포지셔널 방식으로든 키워드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뒤쪽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명시해라. 파라미터의 이름들을 반드시 명시해라.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별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 실제로 함수를 보다 보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뒤쪽은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써야 되는구나. 앞쪽은 파라미터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함수를 불러줄 수 있으면 돼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으면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저도 조금 처음에 좀 어렵긴 했었어요. 어, 근데 이런 트릭을 좀 쓰더라고요. 파이썬으로 함수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트릭이에요. 그 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시키는 그런 어, 트릭인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길이 인수 문제. 제가 여기까지는 만들어 드릴게요. def.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다음 앞쪽에는 values라고 할 거예요. values. 근데 가변길이 인수네요. 그다음 뒤쪽은 op라고 할 거예요. 가변길이 인수가 아닌 그런 함수네요. 자,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패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패스를 지우고 코드를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완성해 주시는 건데, 음. 자, 이 함수가 할 일이에요. 이 함수가 할 일은 OP 파라미터의 값이 플러스라고 하는 문자열인 경우, OP 파라미터가 플러스라고 하는 문자열인 경우에는 values들의 합계를 리턴하시면 되고요. OP가 별표인 경우에는 values들의 곱을 리턴하시면 돼요. 리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얘까지, cal, calculate 1, 2, 3, 그리고 OP는 하고서 문자열로 더하기를 준다. 이렇게. 음. 이렇게 호출하면 무엇을 리턴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리턴하는 거고요. 리턴하는 거고. 만약에 calculate 똑같이 뭐 1, 2, 3인데 OP에 별, 별표를 준 경우 이런 방식으로 호출하면 무엇을 리턴한다?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리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이고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이네요. 근데 숫자를 바꿔가면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그거는 비교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요. 조금 더 할게요. 만약에 values에 전달된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values에 전달된 값이 없으면,
이때는 무엇을 리턴할까요? 없을 때는 none을 리턴할게요. none을 리턴한다. 그러니까 뭐 더하기 하려고 하는 값도 없고 곱하기 하려고 하는 값도 없으니까 none을 리턴하면 되겠죠. 음. values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length를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얘는 튜플이잖아요. 얘는 튜플이죠. 튜플의 원소 개수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0이면 전달된 값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럴 때 none을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어, OP가 플러스도 아니고 플러스 또는 곱하기가 아닐 때 아닐 때는 value error를 발생시킬 거예요. 자, 에러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return이라고 하지 않고요. return이라고 하지 않고 raise value erro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값을 리턴할 때, 값을 반환할 때는 return 하고서 어떤 값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어, 에러를 발생시키겠다라고 하실 때는 return이 아니라 raise가 일으키다, 뭔가를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aise 다음에 에러 이름을 써주시면 에러가 발생하면서 함수가 끝나버려요. 함수가 끝나버립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도록 밑에 패스 대신에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쉬운 시간이 됐습니다. 40분까지는 쉬운 시간들 가지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거는 여러분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